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중독, 그중에서도 성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중독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선생님. 다양한 중독의 증상들이 있는데 왜 오늘 성중독을 특별히 다루고 싶으셨어요? 네. 사실은 중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음, 우리가 제랄드 메이가 했던 이야기, 모든 사람은 중독자다. 단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 다른 종류의 중독에 비해서 좀 더 분명하고 비참한 중독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성중독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폭로하면서 역차별 받기도 하고, 그죠? 미투 운동에 이제 양심적 고백, 정말 힘들게 고백했는데 그걸 또 반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갈등 구조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더 저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집안에 치매 어머니나 치매 아버지가 계시면 그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 환자가 와서 이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며느리가 어머님이 옛날에 그렇게 온순하시던 분인데 막 쌍욕을 한대요. 죽이겠다 그러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가끔 정신이 온전하거든요. 한 번씩 치매가 오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 말로 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는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머니를 철저하게 환자로 봐라. 네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와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본인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런 병폐가 있는 것들을 그 인격체로 보고 그 사람을 죽일 사람 또는 도덕적인 심각한 사람으로 물론 볼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 사람마저 어디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픔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또한 그 환자로 봐주면 조금 우리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당한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좀 덜 되는 그런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중독을 그 일반 지금은 유명인들만 어떤 미투 운동에 지금 이 가해자로 구조잖아요. 드러났는데 사실은 잠재돼 있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또한 그와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제가 무거워요. 뭐 네네. 어떨 때는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 성중독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성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서 성중독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짚고 가시고 싶으신 거죠? 네.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게 또 한 가지, 모든, 그런, 이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네네. 환자들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일 수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은 맞고 아니고로 할 거냐. 그는 본인만 체크해보고, 네.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이겠죠. 네네네. 그 중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막 좋아하고 어디에 몰두하고 어디에 푹 빠져 있는 것, 요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어서부터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중독은 이제 중독 예방 학회에서 발표됐던 내용은 중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두뇌는 이제 기쁨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뇌는 보상을 하는 기쁨 회로가 있는데, 네. 지나치게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자극이 돼서 기쁨 추구 조절하는 기능의 균형이 상실된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한다. 약간 집착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집착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 중독 학회에서는 뇌의 한 부분이 망가지는 거죠.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자극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자극은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한 자극을 갈망하게 되죠. 그럴수록 중독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이 위험한 거는, 내가 마약을 전 해본 적이 없지만 하면 큰일 나죠. 마약을 한 사람들의 그 오는 그 희열,
마약을 했었을 때 기쁨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강한 거를 훨씬 더 갈급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폐허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네네. 그런 뇌의 어떤 망가지는 것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최근 동의고요. 네네. 그래서 중독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떤 물질이나 대상이나 행위,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물질이 아닐 수도 있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걸 내 동기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분을 네. 조절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결과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중독이라고 정의를 네네. 내리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이는 삶의 특징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중독한 사람들의 중독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렇겠죠. 네. 음, 그래서 중독의 특징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기승전결. 네. 제 친한 선배의 딸이 의대를 입학했는데 지금은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100% 치유된 건 아니에요. 의대생인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게임 중독 많죠. 네. 뭐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온갖 묶어놓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게임장에 가면 거기에 빠져서 이틀 3일 밤을 새고 오고요. 그래도 용케 의대를 갔네요. 의대 다니는 학생이에요. 아, 의대에 들어가서 다녀요, 빠졌어요? 다녀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가 학업에 벗어나서 결국은 한 3년, 4년 동안 휴학하고 학교를 못 다녔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살게 돼요. 초기에는 나중에 폐허가 될지 모르지만 드러나는 삶과 그러지 않은 삶에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현실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은밀한 순간의 삶에 많은 지배를 받게 되고요. 네네. 궁극적으로는 특징이 자유함이나 기쁨이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뭔가 압박받고 네네. 그 다음에 중독에 빠졌을 때는 익사이팅한데 그러지 않은 대부분 시간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되고요. 휴식이 없어요. 항상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결국 삶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특징이 중독의 특징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나라가 음주 가무를 즐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중독하면 떠오르는 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네. 좀 그렇죠. 유병률이 중독은 높나요? 네, 중독은 너무 많아요. 중독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씩 다 선생님은 있을 무슨 거예요. 중독이세요? 저는 커피 중독. 그러니까 아침에 안 커피 드시면 불안하세요? 네, 아주 우울해져요. 중독이죠. 그러면서 맨날 우리 보고는 커피 마시지 말라고.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한 잔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 그다음에 제가 약간 워커홀릭이는 해요. 약간의 일 중독이 좀 있고요. 네네. 뭔가를 하고 있어야 좀 안정되는 성향이 있기는 해요. 뭐 저는 그런 정도의 중독이 있습니다. 유경 씨는 어떤 중독이? 저는 저한테 중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굳이 사랑 중독.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잠 중독? 아니요. 저는 중독이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뭐에 막 푹 빠지고 이런 걸 잘 안 했어요. 그래요? 뭐가 막 되게 오. 유난히 되게 재밌거나 예. 너무 교만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누구나 다 인터넷 중독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SNS 이렇게 손에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해서 뭐 못 견디는 사람 이런 것들도 중독의 한 부분일 수 있고요. 뭐 누구나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이제 우리 한국은 알코올 중독이 한 17% 정도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중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닌 사람도 대부분 그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중독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17%가 선생님 술 마시는 사람 중에서 중독이 17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전 인구의 인구의 17%. 10명 중에 한 명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10명이 17%니까 1.7명? 그렇죠. 굉장히 많죠. 진짜 많은 거네요. 네네.
본인이 중독인지 모르고 중독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흡연. 이거 담배도 중독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게 이제 남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70%에서 최근에 40%까지 줄었고요. 도박 4%. 네. 인터넷 중독이 한 15%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상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인터넷보다는 오히려 더 스마트폰 중독이 더 많아요. 네네. 인터넷보다는 스마트폰을 끼고 살죠. 제 아내도 잠자리에서 거의 한 2, 30분씩 인터넷을 서치하고 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독, 그다음에 음식 중독, 아, 그다음에 이제 분노 중독, 어, 뭐 이런 다양한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